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코인테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는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고체 자동화 장비 납품이 시작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근데 해당 이슈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이슈로 사실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죠. 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반영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좀먹던 악재였죠. 이 금투세.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 1,500만 투자자들의 생각을 해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3.43% 상승했습니다. 이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은 오늘 매도를 진행을 한 상황이죠. 외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차 전지에 좀 수급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해당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코인테크가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평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이 조목조목 좀 나온 게 있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이오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관련해서 또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 전반적인 이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코인테크의 이러한 전고체 자동화 장비 납품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런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전고체라는 거에 좀 꽂히면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좀 봐야 하냐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원래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코인테크의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900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근데 현재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그게 좀 수급적인 측면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슈들이라던가 납품, 뭐 공급 계약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근데 현재 상한가를 간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점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악성 물량들이,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매출 기대는 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제가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분석을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단기적인 이런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짧은 기간, 2년, 3년 내에 이 전고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수혜를 받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재 아직까지는 파이럴 라인을 현재 어,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장비 납품이라던가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 즉 재료 중에 그냥 하나로만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 납품하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한번 추측을 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니라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코인테크가 현재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동화 설비를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내 3사 중에 SK온에다는 납품을 진행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졌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미 사실 이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납품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파이럴 라인이 10월 달에 좀 완공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 만약 이 파이럴 라인을 짓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다고 한다면은 현재 납품하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SK온이랑 현대차도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파이널 라인을 어, 의왕에 있는 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설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7월 달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던 연구동인데, 이게 준공이 완료가 되고 이제 그 연구동에 파이럴 라인을 만약에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납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상.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거는 현대차이긴 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SK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SK 같은 경우는 그 전고체 파이럴 라인 공정 관련해서 그 발주를 24년도 3분기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인가 1분기인가, 아무튼 24년도에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인테크가 이번에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거는 작년 2분기에 이제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된 내용에 대해서 납품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SK온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은 현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코인테크 시가총액이 1,9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기말 수주 잔고액을 좀 살펴보면은 3,870억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발생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액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수주 계약 현황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볼 게 뭐냐면은 127억 정도의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기한이 24년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셋업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4분기에 이제 매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면서 해당 기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시면은 23년도 7월부터, 즉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같이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점 12,940원까지 주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현재 121선을 지금 막 돌파를 한 시기고, 그 다음에 최근 120일 평균 거래를 우리가 좀 합산을 해봤을 때 현재 가격 자체가 평균 단가가 몰려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사실상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진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좀 보면은 오늘 447억 정도 거래량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15,000%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준 거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거래대금이 좀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으로 따지면은
18,000%네요. 18,000%. 아무튼 해당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뭐 241선이라던가 아니면은 482평선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4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 지지 구간은 장기 입형 구간인 121선을 좀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해당 가격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이 추세 전환적인 초입 시기가 될 수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랑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제가 그어드린 선들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테크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